예전에 뇌졸중으로 저한테 재활을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잔다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하시면서 이 몸이 마비되고 아픈 것도 괴롭지만 잠 못 자는 게 더 괴롭다고 호소하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7, 8시간의 숙면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또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비만, 당뇨 같은 질환도 증가하고 심지어 뇌졸중, 파킨슨, 치매,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뇌질환 환자분들은 잠을 못 자면 혹시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질병의 진행이 빨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이 수면하는 동안에 뇌의 찌꺼기들을 싹 제거해주는 글림프계라는 것이 발견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못 자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걱정으로 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 윈터의 수면의 뇌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신경학, 수면의학을 전공한 의사고요. 미국의 유명한 NBA 농구팀, 메이저리그 야구팀과 같은 프로 선수들의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 수면을 책임지고 있고 대기업, 미군들을 대상으로도 수면 자문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수면 쪽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불면증에 대해 한마디로 말합니다. 불면증은 오로지 두려움의 문제다라고요. 불면증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결국 두려움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처음부터 끝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입니다. 이 인지행동치료는 말 그대로 인지적인, 행동적인 부분으로 이 불면증을 치료하겠다는 건데 원래 인지행동치료는 수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여러 분야에도 적용되는 건데 수면에도 이 인지행동치료를 대입한다는 것은 불면증을 일종의 심리장애, 심리적인 문제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면제는 정말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먹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사별을 했다거나 하는 급성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주 야간 교대 근무할 경우, 비행 시차, 수면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었을 때 이런 특수 상황에서만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럼 이 책에서 인지행동 치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첫 번째는 침대는 오로지 잠자는 곳으로 졸릴 때만 누워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 침대는 곧 자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때와 성관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침대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잠드는데 20분이 넘게 걸린다면 차라리 일어나서 졸릴 때까지 다른 활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20분이란 수치가 20분 이내에 잠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스트레스로 변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분이란 숫자 대신에 얼마 동안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오면 일어나도 되고 일어나기 싫으면 그냥 누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단 누워있으면서 잠들려고 애쓰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그냥 느긋하게 누워있을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는 차라리 상상을 하라고 합니다. 이분이 실제 운동선수들에게 조언했던 방법으로는 잠자리에 누워 50번 정도 완벽하게 투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뇌는 상상과 실제를 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투구 실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서요. 이걸 저희한테 적용해 보면 저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감정까지 느끼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면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은 꼭 8시간을 자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야, 혹은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난 오늘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할 거야, 이런 수면에 대한 과한 기대나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잘 못 잤지만 이거 별거 아니야, 오늘 내게 주어진 업무들 다 처리할 수 있어 라고 그냥 털어버려야지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내일 망칠 거야 라는 생각이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게 다시 불면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수면 상태라도 그저 수용하라고 합니다. 못 자면 못 자는 대로 받아들이고 내일은 기분 좋게 생활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 걸려도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중간에 깨는 경우에 시계를 절대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 행위로 중간에 깼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보지 말고 다시 잘 시간이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잠을 청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 위생입니다.
수면 위생 첫 번째는 침실에 한 줄기의 빛도 허락하지 말아입니다. 얼마나 어둡게 하라고 하냐면요, 불을 끄고 손을 앞에다 이렇게 놓았을 때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빛을 잘 감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제가 밤에 누워서 손을 보니까 빛을 나름 차단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암막 커튼을 활용하거나 눈 가리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자시계 불빛, 멀티탭, 스위치 불빛 같은 전자기기에서 미세하게 나오는 불빛은 없는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편안한 침구와 잠옷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매트리스, 베개 이런 침구들은 소재가 너무 다양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쓰면 꿀잠 보장한다 이런 광고에 속지 말고 여러 제품을 써보면서 내게 꼭 맞는 제품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최소 자기 3시간 전에는 마치라고 하고 있고요, 4시간 전이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호두, 아몬드, 병아리콩, 우유, 케일 주스 이런 것도 좋고, 따뜻한 캐모마일 차 같은 것도 신경을 안정시켜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면 제한 방법인데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자는 시간만큼만 딱 누워있을 수 있도록 수면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만 자는 사람이라면 새벽 1시에 취침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낮잠은 자면 안 되고요, 졸려도 참고 있다가 새벽 1시에 자는 겁니다. 낮에는 운동이나 다른 활동 등으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밤에 점점 양질의 수면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늘리려면 중요한 것은 자는 시간을 당겨야지 일어나는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해야 되고 자는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면 루틴을 만들어 자기 전에 완전히 이완해라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 온수 목욕을 하고 자리에 누우면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이완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한 노력을 아침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하고 때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일기 쓰고 명상하기, 이렇게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도 잠은 잘 드는데 중간에 자꾸 깨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게 한 몇 개월 되어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불면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